여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전 세계 최고 명문대 MIT 공대 출신 연구원이 유럽, 중국, 일본 대신 한국을 가서 이것을 보고 배우라는 말에 어이가 없다며 의문을 가지고 한국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불과 몇 일 만에 그녀는 미국이 한국보다 뒤처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고 맙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교통부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에밀리 카터입니다. 제 사무실은 유리로 된 10층 건물에 있는데 큰 창문으로 바쁘게 달리는 고속도로와 도시 거리가 한눈에 보입니다. 매일 저는 교통 패턴과 고속도로 설계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늘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도로와 휴게소를 갖고 있다고 자부했죠. 친구들에게도 작은 나라에서 배울 건 없다고 뽐내곤 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국장님인 마이클 톰슨께서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습니다. 책상 위에는 보고서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유리 액자에 담긴 한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제게 앉으라고 손짓하셨어요. 에밀리, 새로운 임무를 하나 맡기고 싶네. 그러시더니 사진을 들어 보이셨어요. 사진 속 휴게소는 주유소라기보다 공항 터미널처럼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유리벽 둥글게 굽은 금속 지붕, 커다란 디지털 표지판이 여행자를 막고 있었죠. 이곳은 바로 대한민국에 있는 휴게소야. 국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휴게소와 교통 시스템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다고들 해. 내가 직접 가서 보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져오면 좋겠네. 제 심장은 요란하게 두근거렸어요. 대한민국? 전 세계 반대편에 있는 작은 나라가 미국보다 낫다니요? 저는 곧장 반문했습니다. 국장님, 왜 유럽이나 일본을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긴 고속도로가 많잖아요. 국장님께서는 상냥하게 웃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유럽도 훌륭하지만 한국은 짧은 시간과 적은 예산으로 이걸 해냈어.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단 말이야. 내가 딱 적임자야. 그러시더니 비행기 티켓을 내밀어 주셨어요. 일주일 후 출발하는 티켓이었습니다. 티켓을 보며 저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정말 한국에서 뭔가를 배울 수 있을까요? 의심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노트북과 수첩, 작은 카메라를 가방에 챙겼습니다. 설레면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게 함정이면 어떡하지? 사진이 화려한 광고용이라면요? 그래도 열린 마음으로 조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프로페셔널 연구원이니까요. 진실을 찾는 건 제 일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새벽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시아로 가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내려앉자 반짝이는 활주로 불빛과 근사한 터미널 건물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저는 카메라를 단단히 쥐고 속삭였습니다. 한국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지 기대된다. 그렇게 제 여정은 의심 가득한 마음으로 시작되었지만 곧 펼쳐질 놀라운 경험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인천국제공항의 활기찬 분위기에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터미널은 넓고 환했으며 매끄러운 바닥이 위에서 비치는 조명을 반짝이게 하고 있었어요. 한국어와 영어로 된 안내 표지판이 짐 찾는 곳, 세관, 출구까지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출구 게이트 앞에서는 한 분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계셨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셨죠. 안녕하세요, 카터 박사님. 저는 박민지 박사입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박사님의 영어는 또렷하고 부드러웠어요. 덕분에 저는 금세 편안해졌습니다. 박사님은 멋진 재킷을 입고 작은 배낭을 메고 계셨고 뒤로는 고가 선로 위를 매끄럽게 달리는 최신형 열차가 보였어요. 유리 천장이 있는 승강장 아래에 세워진 세련된 검정색 차량으로 걸어갔습니다. 먼저 서울로 이동하겠습니다. 박민지 박사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 부드러운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대었어요. 엔진 소리는 낮고 안정적으로 울렸고 차는 매끄러운 고속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달렸습니다. 밝은 가로등이 도로 위에 긴 빗줄기를 들이우고 있었어요.
저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지나가는 풍경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박 박사님, 오늘 무엇을 먼저 봐야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 박사님은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보행자가 어떻게 안전하게 길을 건너는지 보죠. 그 다음에 스마트 교통 신호등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심이 조금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배울 점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분 지나지 않아 분주한 도심 교차로에 도착했습니다. 차들이 줄지어 서 있고 사람들은 도로 가장자리에 차분히 서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박사님께서 손가락으로 가리키셨습니다. 저 신호등을 보세요. 빨간 멈춤 표시 위에 큰 디지털 숫자가 초 단위로 줄어들고 있었어요. 18만 1716. 숫자가 0이 되자 초록 건너기 표시가 켜졌습니다.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길을 건넜어요. 카운트다운이 0에 멈췄기에 정확히 언제 걸어야 할지 알 수 있었죠. 정말 놀랍네요. 미국에서는 깜빡이는 손모양이나 건너기 표시만 나오는데 남은 시간을 알 수가 없거든요. 제가 말했습니다. 박 박사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는 2010년부터 이 카운트다운 신호등을 도입했어요. 횡단보도 사고가 30% 줄었습니다. 그 통계를 듣고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간단한 타이머 하나가 목숨을 구한 셈이었으니까요. 다음으로 우리는 보도블록에 박혀있는 작은 불빛을 보았습니다. 발밑에 빨간색 LED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초록색 표시가 켜지면 보도블록 불빛도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걷던 한 자전거 운전자가 거의 길을 벗어날 뻔했는데 발밑 불빛이 깜빡이자 얼른 멈추고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저것이 바닥 신호등입니다. 박 박사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느라 주의를 놓치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저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길을 걷다 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몇 블록을 더 지나 또 다른 교차로에 다다랐습니다. 가로등 기둥 위에 작은 카메라와 센서들이 달려 있었어요. 박 박사님께서 이것은 지능형 교통신호 시스템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카메라가 차량 수를 세어 신호등의 초록, 불 시간을 조절해주죠. 버스 한 대가 길게 켜진 초록불에 맞춰 지나갔고 뒤따라오는 차들도 멈추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미국에서는 고정된 신호 타이머 때문에 길이 한참 멈춰 서는 일이 많았는데 여기서는 상황에 맞춰 불이 바뀌어 감탄했습니다. 그러던 중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모든 차량이 도로 양쪽으로 비켜 중앙에 넓은 통로를 만들어 주었어요. 반짝이는 경광등을 단 구급차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박 박사님께서 이것이 긴급 차량 우선 시스템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급차와 소방차에는 GPS 송신기가 달려 있어요. 차량이 접근하면 신호등이 자동으로 초록불이 되고 운전자에게도 대시보드 알림이 갑니다. 가득했던 아침과 달리 이제는 존경과 흥분이 가슴속에 가득했어요. 한국의 단순하지만 강력한 아이디어들이 거리를 더 안전하게, 교통을 더 원활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이 임무가 더 이상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모험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놀라운 발견들을 꼭 동료들에게 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박민지 박사님과 함께 도시를 떠나 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깔끔하게 늘어선 아파트 단지를 지나자 도로가 넓은 들판과 멀리 보이는 언덕으로 열리더군요. 해가 밝게 빛나고 공기는 상쾌했어요. 저는 창가에 얼굴을 바짝 대고 앞으로 펼쳐질 모습을 기대하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톨게이트에 도착했습니다. 보통 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과는 달리 이곳은 몇 대만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각 차로 위에는 초록색 하이패스 표시가 반짝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박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하이패스 기계를 보여주시면서 이 기계 하나로 전국 하이패스를 다 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숨이 멎을 뻔했어요. 미국에도 비슷한 이지패스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통합되어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주마다 관리기관과 할인 정책이 달랐지만 한국 하이패스는 전국 통합과 속도를 줄이지 않고 통과가 가능해 굉장히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차가 느린 속도로 가거나 멈춰서 동전을 찾거나 카드를 스캔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앞 유리창에 달린 작은 기기가 무선으로 톨게이트 시스템과 통신해서 60km 속도로 멈추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마치 마법 같았어요. 그 다음 우리는 긴 터널로 진입했습니다. 들어서자 도로 바닥에 가늘고 작은 홈들이 일정 간격으로 파여 있었습니다. 타이어가 그 위를 지날 때마다 차 안에서 두두둑, 두두둑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것이 바로 러블 스트립, 즉 음향 요철입니다. 박 박사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피곤한 운전자를 소리와 진동으로 깨워주죠. 저는 핸들에 손을 얹고 진동을 느껴보았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리듬이 부드러운 알람처럼 느껴졌어요. 터널 중간쯤 오자 라디오가 저절로 켜졌습니다.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안전 운전하세요. 졸음 운전은 위험합니다. 라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스피커 소리는 또렷하고 정신이 번쩍 드는 소리였어요. 이어서 천장에 설치된 플래시 라이트가 주기적으로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박사님은 긴 터널에서는 라디오 안내와 플래시를 함께 사용합니다. 반복되는 터널 안 풍경이 지루하지 않게 주의를 환기시켜 주거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운 터널벽이 밝은 빔라이트로 비춰지는 모습은 거의 연극 무대 같았어요. 소리와 빛, 진동이 합쳐진 장치 덕분에 저도 깜빡 졸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오자 저는 완전히 깨어난 상태로 박 박사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운전자들의 주의와 안전을 위해 이렇게 많은 기능을 추가하셨다니 믿기 어려울 정도예요. 박 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각 기능은 단순하지만 함께 작동하면 큰 효과를 냅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고속도로를 달리며 단 몇 시간 만에 톨게이트 통과, 스마트 신호, 터널 안전까지 3가지 시스템을 경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각각은 작아 보이지만 함께 모이면 살아 움직이는 도로를 만드는 힘이 되었어요. 도로를 달리면서 제 머릿속에는 미국 도로에 이 기능 중 하나라도 적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가득했어요. 사고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노트북에는 아이디어와 질문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저는 더 이상 회의적인 방문자가 아니라 한국 고속도로의 마법을 배우는 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저 멀리 도로 양쪽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휴게소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작은 나라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했는지에 대한 존경과 설렘을 가슴에 담고 있었습니다. 스마트 고속도로와 터널 안전 시스템을 경험하고 나니 모두가 극찬하던 그 휴게소가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박민지 박사님께서 고속도로에서 차를 빼고 부드러운 경사로를 따라 올라가자 갑자기 거대한 미래형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마치 우주정거장처럼 2개의 거대한 유리철제 고리가 도로 위를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처인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박 박사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차를 주차장에 세우니 태양광 패널이 지붕처럼 설치된 캐노피 아래에 전기차 충전기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패널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매끄러운 전기차들이 자동으로 충전기를 연결하고 있었어요. 충전기 위 디지털 화면에는 남은 충전 시간과 요금이 밝은 숫자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천장이 높고 유리벽으로 빛이 가득 들어오는 넓은 홀에 발을 들였습니다. 중앙에는 잔잔한 분수가 졸졸 흐르고 그 주위로 나무 벤치와 화분들이 놓여 있었어요. 공기에는 갓 내린 커피와 따뜻한 빵 냄새가 섞여 있었고 천장에서는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대형 터치스크린 지도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을 터치하자 반짝이는 경로가 나타나 복도로 안내했어요. 옆 화면에는 각 식당과 매장의 실시간 혼잡도도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사람들이 덜 붐비는 곳을 선택할 수 있답니다. 박 박사님께서 설명하셨어요. 저는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위 작은 화면에는 초록색 빈칸 또는 빨간색 사용 중 표시가 떴습니다.
내부는 마치 5성급 호텔처럼 반짝반짝 깨끗했어요. 터치 없는 세면대, 자동 비누 디스펜서, 셀프 클리닝 변기까지 있었습니다. 심지어 개인 샤워실도 있었는데 수건과 샴푸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장거리 운전자로 지친 분들이 여기서 샤워하고 상쾌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푸드코트를 둘러보았습니다. 알록달록한 식당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한국식 국수, 바비큐, 비빔밥부터 세계 각국 음식까지 다양했어요. 각 식당에는 사진과 가격이 함께 나오는 디지털 메뉴판이 있었어요. 저는 뜨끈한 비빔밥 한 그릇을 골라 맛있게 비볐습니다. 채소와 고기, 반숙 계란 노른자가 어우러진 맛이 든든했어요. 그때 특별한 스타벅스 매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판에는 스타벅스 처인점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전통 한국 창호 문양과 현대적인 가구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복에서 영감을 받은 앞치마를 두른 바리스타가 주문을 받아주셨고 녹차 라떼에 참깨 쿠키 하나 드릴까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네, 부탁드립니다. 라며 활짝 웃었어요. 음료는 벚꽃 무늬가 담긴 종이 슬리브에 담겨 나왔습니다. 첫 모금의 달콤함과 부드러움이 딱 좋았어요. 점심을 먹고 난 뒤 쇼핑 구역을 돌아봤습니다. 지역 농부들이 갓 딴 과일과 직접 담근 김치병을 팔고 있었고 빵집에서는 동물 모양 빵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기념품 가게에는 K-팝 스타 키링과 전통 한옥 모형이 있었어요. 저는 가족을 생각하며 예쁜 색종이 포장에 담긴 떡 한 상자를 골랐습니다. 나가기 전 다시 중앙홀의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했습니다. 여행객들이 쿠션 벤치에 앉아 책을 읽거나 대화를 나누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어린이들은 작은 놀이 공간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어르신들은 카페 구석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여유를 즐기고 계셨습니다. 모두가 편안해 보였어요. 박 박사님께서 제게 다가와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터 박사님? 이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휴게소가 아니라 작은 도시 같아요. 혼잡도 하면 깨끗한 화장실, 문화 요소까지 여행객들이 안전하고 환영받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네요. 박 박사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맞습니다. 저희는 모든 여행객이 편안함과 안전, 그리고 작은 즐거움까지 누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잠깐 들르는 곳조차 잊지 못할 추억이 될 수 있어야 하니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일어나 노트북에 가득 적힌 관찰 내용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사람을 배려하는 한국의 세심한 설계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의심은 온데간데 없었고 이 휴게소가 단순한 쇼가 아니라 도로 위 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배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차가 떠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처인 휴게소는 단순히 주유나 충전을 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마음과 몸을 다시 충전하는 장소였어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들을 미국 동료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설렘이 가슴속 깊이 솟아올랐습니다. 휴게소를 떠나고 나서 박민지 박사님께서 오늘 마지막 일정이 하나 더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바로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방문하는 거였는데 저는 설렘과 긴장감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이 모든 아이디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누가 만들어냈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차를 타고 약 30분 정도 달렸습니다. 고속도로는 푸른 언덕 사이를 구불구불 지나갔고 해가 서서히 지평선 너머로 기울고 있었어요. 드디어 한국도로공사라는 큼지막한 글씨가 새겨진 현대적인 유리 건물이 보였습니다. 입구에는 분수가 졸졸 흐르고 가지런히 다듬어진 관목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박사님을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천장이 높고 큰 창문으로 햇빛이 가득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파란색과 초록색 불빛으로 표시된 전국 고속도로망과 휴게소 위치 지도가 있었어요. 지도를 보며 한국의 도로 체계가 이렇게나 체계적이라는 사실에 저는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탐험했던 도로들이 바로 이곳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생각에 작은 감동이 밀려왔어요. 잠시 후 저는 최지연 부장님을 만났습니다. 부장님은 키가 크고 따뜻한 미소를 띠고 계셨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태블릿을 손에 들고 계셨는데
카터 박사님, 환영합니다. 라고 단단한 악수와 함께 인사해 주셨어요. 영어도 아주 유창하셨지만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해 주셔서 제가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스마트 하이웨이 계획과 유명한 색깔 유도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의실로 들어서자 긴 테이블 위에 커피, 물, 작은 다과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대형 스크린이 있었고 부장님께서 태블릿을 탭하시자 슬라이드 쇼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선명한 분홍색으로 칠해진 고속도로, 차선의 클로즈업 사진이 나왔어요. 이것이 색깔 유도선입니다. 부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비나 안개 속에서도 운전자가 차선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저는 화면에 다가가 보았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 아래 반짝이는 분홍색 선이 정말 눈에 잘 띄었어요. 부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11년 전 안산 분기점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어요. 운전자가 차선을 놓쳐 연쇄 추돌이 일어났죠. 그 일을 계기로 어떻게 하면 운전자를 더 잘 안내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엔지니어 김선우 씨가 아이들이 크레파스로 선을 그리는 모습을 보고 도로에도 색깔 선을 그리면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리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김선우 씨가 크레파스로 도로 위에 선을 그리는 스케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법으로는 도로에 흰색, 노란색, 파란색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김선우 씨는 법을 바꾸기 위해 입법기관과 협력했고 여러 색을 시험한 끝에 분홍색과 보라색이 가장 잘 보이면서도 안전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시험 구간 사진이 이어졌습니다. 밤에도 분홍색 유도선이 헤드라이트 빛에 뚜렷하게 보였어요. 부장님께서 안산에 설치한 후 사고 건수가 연간 25건에서 1건으로 줄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기분이었어요. 간단한 아이디어 하나가 목숨을 구한 셈이었으니까요. 노트에는 크레파스 영감, 법 개정, 분홍선 사고 감소라고 열심히 적었습니다. 이어서 부장님께서는 스마트 하이웨이 프로젝트를 소개하셨습니다. 슬라이드에는 도로에 내장된 센서와 차량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 센서들은 차량과 대화합니다. 부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도로 결빙, 교통 혼잡, 사고 위험 등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신호 체계를 조절해 줍니다. 한 장면에서는 트럭 계기판의 앞도로 빙판길 주의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도로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여쭤보자 부장님께서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포장과 가드레일에 센서를 심고 이를 교통관리센터와 연결했습니다. 목표는 무사고와 원활한 교통 흐름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야간에도 LED 조명이 곡선을 따라 운전자를 안내하는 미래형 도로가 나타났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나니 저는 한국이 횡단보도부터 터널 휴게소, 그리고 이제 스마트 도로까지 모든 부분을 사람 중심으로 설계했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노트북에는 빼곡히 적힌 아이디어가 가득했어요. 부장님께서는 자료집과 통계 보고서를 제게 건네주시며 이 자료를 팀원들과 공유하세요. 협력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깊이 감사드리며 이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미국에도 비슷한 변화를 제안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본사를 떠나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자부심과 결단력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작은 아이디어로 큰 변화를 이뤘고 사람을 배려하는 안전 철학이 진정한 혁신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도로 위 분홍색 유도선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 순간 이 여행이 단순한 연구를 넘어 창의력과 용기, 그리고 도로 위 모든 사람을 위한 배려를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도로공사 본사 방문을 마치고 박민지 박사님과 함께 서울의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하늘은 짙은 주황색으로 물들었고 도시의 불빛이 아래에서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분홍색 유도선이 어스름 속에서도 빛나던 모습, 차량과 대화하던 센서들, 도로 위에 떠있는 듯한 거대한 휴게소가 떠올랐습니다. 머릿속은 아이디어로 가득했어요. 호텔에 도착해 방에 들어오자마자 노트북과 수첩을 꺼냈습니다. 스케치와 숫자, 메모로 가득한 페이지를 넘기며
이 며칠 동안 보고 배운 게 미국에서 수년간 보고 읽은 보고서보다 훨씬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렘과 긴장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워싱턴의 팀원들에게 이 경험을 꼭 공유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고르며 첫날 제가 한국에 대해 의심 가득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작은 변화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젠 알게 되었습니다. 횡단보도의 카운트다운 신호나 도로 위의 색깔 유도선 같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박민지 박사님과 호텔 카페에서 마지막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조용한 구석자리에서 쌀죽과 김치전이 담긴 그릇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어요. 생강과 마늘 향이 코끝에 스치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저를 안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눈이 확 열렸습니다. 이 아이디어들을 꼭 미국에 가져가고 싶어요. 박사님께서 컵을 살짝 두드리시며 웃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에밀리 박사님. 혁신은 사람들의 필요를 듣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험해 볼 때 일어난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라서 더 창의적이고 빠르게 움직여야 했어요. 하지만 어떤 나라도 배울 수 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짐을 싸서 체크아웃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가족들이 포옹하고 비즈니스 여행객들이 서둘러 가고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카운트다운 신호가 노부부를 안전하게 안내하고 긴급 차량 우선 시스템이 구급차를 빠르게 통과시키고 휴게소가 피곤한 운전자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첫 발표 계획을 적기 시작했어요. 횡단보도 카운트다운 신호, 바닥 LED 신호등, 긴급 차량 우선 시스템, 하이패스 톨게이트, 터널 안전 기능, 휴게소 디자인, 색깔 유도선, 스마트 하이웨이 센서. 각 아이디어를 미국의 작은 도시에서 시범 적용하는 방법을 글머리표로 정리했습니다. 휴게소 디지털 지도 목업도 간단히 그려보았어요. 동료들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걸 시험해 볼 수 있을까요? 뉴욕에 카운트다운 신호를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저는 준비가 되었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동료들을 한국으로 초대하거나 적어도 동영상과 보고서를 보게 하겠다고요. 혁신은 크고 작은 곳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설명해 드릴 생각이었어요. 비행기가 태평양 위를 날며 하강하자 저는 새로운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연구과제가 아니라 겸손과 협력의 교훈이었어요. 어디에서 왔든 사람을 배려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놀라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국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장님, 돌아왔습니다. 말씀드릴 게 정말 많습니다. 국장님께서 웃으시며 기대하고 있겠네라고 답하셨습니다. 며칠 후 저는 지도와 사진, 제 스케치로 가득 찬 회의실에 섰습니다. 동료들이 둘러앉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밤에 반짝이는 분홍색 유도선 사진이었죠. 이 아이디어는 크레파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목숨을 구하는 시스템이 되었어요. 저는 각 시스템을 설명하며 동료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걸 보았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걸 캘리포니아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을까요? 뉴욕에도 설치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저는 자부심과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아이디어들을 시범 적용하고 배워서 우리 도로를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데이터를 준 게 아니라 교통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 배움을 미국에 전하고 작은 나라의 위대한 혁신을 공유할 차례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당신들이 제 시야를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 고속도로도 이곳에서 배운 혁신과 배려로 반짝이길 기대했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